만나고 나면 유난히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친구보다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건강도 무너지고 삶의 기운까지 갉아먹힌다. 오늘 이 20분이 당신의 40년, 50년 관계를 정주영 회장의 단호함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들의 품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져가십시오. 첫째, 반드시 피해야 할 친구 5부류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경계선을 세우고 감정을 표현하고 선택할 줄 아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30년간 5,000명의 시니어를 상담한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선생은 말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 한 명보다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은 훈계가 아닙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문장,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드리는 동행의 시간입니다. 메모 준비하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친구 5부류. 첫 번째 부류, 친밀함 뒤에 숨은 물의 형.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미경 씨는 동네 카페에서 40년 지기 옥자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옥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아메리카노만 시켜? 답답해. 미경 씨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분 후 손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너희 손주 좀 산만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미경 씨는 창밖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구나. 40년 우정이었는데. 친밀함을 빌미로 한 물에는 독입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실수했을 때는 사과율이 높았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사과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친하니까 이해해주겠지. 이 생각이 무례를 정당화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존중 없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짐이 된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를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편안한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 옆에서 당신은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까? 진짜 친구는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해야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두 번째 부류, 정서적 구두쇠형. 영수 씨는 어느 날 밤 문득 계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재호 씨를 도운 횟수, 병원 태워다 주기 5번, 은행 동행 3번, 이사 도움 등 어림잡아도 10번은 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몇 번이나 들었을까? 영수 씨는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들은 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나도 바쁜데. 그날 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받는 건 피로감뿐이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는 작지만 관계의 운명을 바꿉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신뢰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반면 아무런 표현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그냥 이용한 것 같아요. 감사는 관계의 양심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의 정을 소비만 하는 사람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를 못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배려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 아끼는 사람. 세월이 쌓이면 이 작은 말의 부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세 번째 부류, 질투와 비교형. 정희 씨는 손주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기뻤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드디어 그 대학에 붙었어. 전화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들어가더라. 정희 씨는 그 3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다음 말을 찾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그 친구와 함께하는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는 좋은 소식을 편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압니다. 내 기쁨을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 성향이 높은 사람은 기쁨의 순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했습니다. 뇌의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배 아팠어요.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늘 사람의 질투심을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내 기쁨 앞에서 표정이 굳는 사람은 이미 답이 나온 관계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마음껏 웃으며 정말 잘 됐다고 말해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기쁨을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네 번째 부류, 조언 가장 통제형. 민수 씨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답답하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너였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민수 씨는 세어봤습니다. 오늘 만나서 그 친구가 던진 12개 문장. 질문은 0개, 명령은 12개. 어떻게 지내? 요즘 어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구나. 조언을 빙자한 통제는 교묘합니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조언도 전달 방식에 따라 달랐습니다. 넌 틀렸어라고 말했을 때 상대의 수용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선택권을 주었을 때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속의 태도입니다. 이젠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마워요. 다만 이번에는 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상의할게요.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내가 너였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렸습니까? 아니면 선언처럼 느껴졌습니까? 다섯 번째 부류, 금전 물건 권리화형. 소희 씨는 어느 날 옷장을 열었습니다. 1년 전 빌려준 여행 가방이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6개월 전 빌려준 스카프, 지난달 빌려준 선글라스. 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다음 주에 가방 하나만 더 빌려줄 수 있어?
소희 씨는 옷장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만한 호구인가?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어려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어려워? 반복적 요청은 권리로 변합니다. 처음 한두 번의 호의는 상대의 눈에 곧 당연한 것이 됩니다.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나를 편리한 도구처럼 대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특히 돈에 대해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관계를 해치면 단호히 끊어야 한다. 중요한 건 요구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괜찮아, 이해해라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를 도구처럼 여기는 사람은 거절하는 순간 서운해하거나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늘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한 번도 살펴주지 않는 사람. 선을 그어야 할 때 망설이면 결국 침해당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절할 때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친구가 줄어들까?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5부류를 듣느라 마음이 무거워졌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나만 친구가 줄어드는 걸까?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건 내 탓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최명기 선생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생활권이 분리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은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자 다른 곳에서 삽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둘째, 의견이 고착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남의 의견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나와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의 회복 기능을 발견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잠시 멈추고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첫째, 외향형과 내향형.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활력이 생깁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회복됩니까? 둘째, 독립형과 의존형. 문제가 생기면 먼저 혼자 해결해 보는 편입니까? 아니면 먼저 도움을 청하는 편입니까? 셋째, 소음형과 민감형. 시끄럽고 번잡한 곳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곳을 선호합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당신에게 맞는 관계의 수와 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기질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일주일 내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거나 2주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19에 전화하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정상입니다. 당신의 기질을 존중하십시오.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의 7가지 특징. 이제 해법으로 넘어갑니다.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7가지 특징과 함께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미니 루틴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몰입거리 한계를 갖고 있다. 친구가 없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걷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정원을 가꿉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내 일이 더 좋으면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30분 혼자 몰입할 수 있는 활동. 독서, 산책, 손글씨, 퍼즐,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상한선을 정한다. 시간, 돈, 에너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도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만날 수 있는 모임은 3번까지.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 통화는 30분 이내. 수첩에 적으십시오. 나의 관계 상한선은 시간 월삼회, 돈 대여 금지, 통화 30분. 세 번째, 경계선 문장 3가지. 말문이 막힐 때를 대비해 미리 문장을 준비합니다. 예시,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워요. 고마워요. 다만 이번에는 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혼자 시간이 필요해요. 수첩에 경계선 문장 3가지를 적어두십시오. 휴대폰 메모장을 쓸 줄 아신다면 거기에 저장해도 좋습니다. 필요할 때 읽고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네 번째, 가벼운 연결을 관리한다. 현대에는 친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깊이가 없으면 피로만 쌓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리 시간을 갖습니다. 단체 대화방 알림 끄기, 답장 빈도 규칙 정하기 예 하루 3회까지. 다섯 번째, 보복과 확인 충동을 24시간 보류한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당장 따지고 싶습니다. 누군가 섭섭하게 하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즉각 반응하면 관계는 더 꼬입니다. 24시간 보류 규칙. 화나는 일이 생기면 24시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수첩에 감정을 씁니다. 24시간 후에도 꼭 말해야 한다면 그때 차분히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전문가에게, 위로는 친구에게. 친구에게 모든 걸 해결받으려 하면 실망합니다. 친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돈 문제는 은행이나 재무상담사에게, 법적 문제는 변호사에게, 건강 문제는 의사에게. 친구는 위로와 함께 있어줌으로써 도움을 줍니다. 해결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최명기 선생은 말합니다. 친구에게 해결을 요구하면 둘 다 지칩니다. 친구는 위로, 해결은 전문가. 이것만 구분해도 관계가 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건강 동반자 한 명을 확보한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건강을 함께 챙기는 사람 한 명은 필요합니다. 함께 산책하고, 검진 날짜를 서로 알려주고, 몸이 안 좋을 때 연락할 사람.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몸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몸을 아껴주는 친구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덕에 오래 간다. 이번 주 안에 한 명을 정하십시오. 우리 한 달에 한 번 같이 걸을까요? 이렇게 제안하면 됩니다. 관계 다이어트 루틴 3단계. 음식을 가려 먹듯 관계도 가려야 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을 줄이고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을 늘려야 합니다.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분류하기. 종이를 꺼내십시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3그룹으로 나눕니다. 종이에 3칸을 그립니다. 첫 칸은 빈도 줄이기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을 여기에 적습니다. 두 번째 칸은 현상 유지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특별히 좋지도 않은 사람을 여기에 적습니다. 세 번째 칸은 차단입니다. 명백히 해로운 사람을 여기에 적습니다. 차단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자기 돌봄입니다. 2단계 재구성하기. 무례한 사람이 있는 모임을 어떻게 할까요? 전체 모임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그룹으로 재구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명 모임에서 무례한 사람 1명이 있다면 나머지 4명 중 2명과 따로 만나면 됩니다.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눈치껏 합니다. 3단계 유지하기.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표현이 필요합니다. 세 문장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말하십시오. 고맙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미안하다. 실수했을 때 빠르게 사과하세요. 사랑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아끼지 마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 세 날 저녁 7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말했나? 휴대폰 알람을 쓸 줄 아신다면 설정해도 좋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말은 작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사람의 삶을 살립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드는데 가족과도 멀어진 경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바쳐 현대를 일궈냈지만 노년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 의지할 곳은 가족뿐이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흩어집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비록 다투기도 하고 서운함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가장 큰 회복력을 주는 요인은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안정된 관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서운함을 풀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 100명보다 가족 1명이 든든합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가족이 있다면 그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 영상을 카톡으로 보낼 줄 아신다면 보내주시고 어렵다면 직접 만나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결국 남는 건 가족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기쁨을 시기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가해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선량함에도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계선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안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둘째, 감사.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셋째, 사과. 그때 말이 지나쳤어요. 미안해요. 단 한 사람, 한 문장이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표현해야 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경계선은 건강을 지킵니다. 친구는 위로, 해결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결국 남는 건 가족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당신답게 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당신이 선택한 행동 1가지를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품위 있게 나이 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